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.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. 네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취임식 때 쏟아낼 각종 정책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.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계가 받을 영향,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취임식이 현재 시간으로는 월요일,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있는데 이 취임 연설에서 좀 어떤 발언들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? 예,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국 우선주의, 보호무역주의 강화 뭐 이런 걸 바탕으로 그동안에 마가노믹스라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이런 이제 기조하에서 아마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한 100여 가지의 그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로 그래 봅니다. 그 100여 가지 행정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편관세 이미 이야기된 대로 10에서 20%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 네. 보편관세하고 중국에 대해서 뭐 60%, 또 멕시코, 캐나다산에 대해서 25%, 또 중국에 대한 채국 대우를 폐지하고 또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,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이나 전기차 의무화 이런 것들도 다 폐지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책이란 게 결국 이제 이 트럼프 정책은 대중국 견제 그리고 자국 국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세금 감면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관세 폭탄을 때리고 상대국으로 하여금 또 무역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미국으로 투자를 유도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되면 여러 가지 수출의 타격이 굉장히 크고 네. 기업의 채산성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참 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. 네, 뭐 말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네. 그 생각대로 그러면 미국 경제 자체는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들이 그렇죠. 나올 텐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그럼 취임 이후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 수 있겠습니까? 아무래도 그 대선 때 공약이 당선되고 난 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도 그동안 지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. 상당 부분 그 미국의 3대 정시 지수가 이미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. 약간의 조정기거든요. 예. 다만 트럼프가 취임식 때 뭐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미국은 이미 그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네네. 지금 발표되는 기업의 실적과 전망 이런 거라든지 또는 고용이나 물가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이제 지난 몇 년간 그 대형 기술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네. 주도해 왔었는데 뭐 새 정부에서도 이런 빅테크라고 하죠. 이 기업들이부터 주도할 걸로 보십니까? 그렇죠. 뭐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그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한 게 이게 빅테크 기업인데 네. 지금 트럼프의 정책 2기 정책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또 트럼프의 내각에 포진한 주요 성향들이 다 알기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정부 효율부 수장이 하던 분들 또 친화폐 가상화폐 논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규제 완화와 새로운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업무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 이런 쪽에라든지 뭐 이런 쪽 빅테크 관련 부분은 계속 발전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주가도 역시 이런 쪽이 주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할 점은 네.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이 퍼가 지금 S&P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좀 높다. 살짝 거품이 끼어 있다.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심하면 되는데 약간 수익률만 기대 수익률만 좀 낮추면 뭐 원래도 여전히 이 부분이 주도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구글이나 애플처럼 이렇게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는 데들은 지금 좀 주가가 아무래도 오르기는... 그런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으면 해도 지금 바이든 정부 말기에 그 규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. 네. 그
첨단 AI 반도체를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영향에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. 뭐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개별 기업들이 여러 가지 유럽이나 이런 데 또 보복적으로 네네.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어떤 상대방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주가에 영향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뭐 감세에다가 이런 규제 완화 이런 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이 당분간은 정시를 좀 주도를 계속 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이어서 산업계 영향도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보편 관세 정책인데 이게 국내 산업에는 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? 현재 이 보편 관세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. 네.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중국이 한 60%, 우리나라 같은 나머지 국가들은 한 10에서 20% 네.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또 다른 방안으로는 FDA 우리나라 같이 체결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 10% 정도 하고 기타 국가 20%, 중국 60% 이런 정도로 이제 지금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어떤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시나리오에 제일 좋은 조건에서도 미국 대미 수출이 한 9% 정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13.5% 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네네네. 지금 산업연구원이나 뭐 여러 가지 대무역연구원이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전체 수출에 미국이 차지하는 한 18% 됩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아무래도 큰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.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 보편 관세에 대해서 이 약간의 물론 다수의 공화당 의원이나 현재 그 재무부 장관이나 상무장관 지명자들은 이 보편 관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이게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보복 관세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품목에 대해서 말고 어떤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 표적 관세를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그리고 2023년에 트럼프 1기 말에 160억 불대 흑자였는데 지금 이게 440억 불 가까이 갔고 지난해에도 아마 이것도 더 넘었을 거로 보거든요. 전체 무역 흑자보다 대미 무역 흑자가 더 많습니다. 이 트럼프가 들었으면 이걸 그냥 놔둘 리는 없죠. 분명히 한미 FTA 개정을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한미 FTA에서 우리가 0.3%밖에 관세를 안 물고 있는데 아마 이게 FTA 개정되면 뭐 10% 이상의 어떤 관세가 또 물릴 수 있거든.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이 대미 흑자의 한 60%가 자동차 쪽입니다. 그리고 타격이 굉장히 클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에 먼저 우리가 무역 흑자 개선을 해주겠다 해서 뭐 미국의 석유가스나 농산물 이런 걸 해가 대폭 대미 흑자 우리가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먼저 제시함으로써 FTA 협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가상화폐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확정되자마자 이제 비트코인이 역대 막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왔습니다. 새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과거에는 1기 정부 때만 해도 이 트럼프 가상화폐 사기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2기 정부 때는 대선 기간 중에 가상화폐 컨퍼런스 참석하고 해서 친가상화폐 주위에 포진해 있고 해서 지금은 가상화폐에 굉장히 옹호하고 있어요. 산업을 육성시키고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각과 공화당과 이 백악관에 포진한 그 트럼프 친 인사들이 전부 다 가상화폐 옹호한 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산업 육성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거에 관해서 지난번에 연준의 그 의장께는 그거는 뭐 좀 보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를 통해서 법을 고쳐가지고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여전히 자산 가치로서 통화 가치로서 좀 불안정성이 크다 이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가상화폐가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
미래의 통화로서 선점해야 된다 이런 이 양반론이 참 조용한데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미국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, 미국이 어떤 정책을 가상화폐에 취할 거냐를 주시하고 있고 미국의 정책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각국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마지막으로 이 당국 차원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네. 부분도 짚어주시죠. 아무래도 지금 2기가 출범하면 제일 큰 문제가 수출 문제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한미 FTA 개정이나 보편 관세 이런 것 되면 대미 수출이 급격하게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중국과 멕시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과 멕시코가 지금 당장 큰 관세를 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고 수출도 줄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각 기업이나 개별 그 협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탄핵 정부이지만 손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되고요.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슈가 좀 적은 국무총리라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정상 외교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